안녕하십니까. 스토리텔링 손해평가사 박재용입니다. 오늘은 2025년도 합격반 2차 2과목 19강 강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통상적으로 적가전 종합위험 다음으로 어려운 것이 오복무감이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디 복분자 무화과 감귤, 그래서 2025년도 개정사항은 현재 2월 28일 날 논거문에서 발표가 되었고, 아마 확정은 3월 21일 날 금요일 날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3월 28일이 아마 최종적으로 확정이 유력합니다. 3월 28일 확정이 되면 지금 개정 내용은 업무방법서를 준비는 다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바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번 계속해서 수정해서 내는 것보다 한 번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볼 때는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3월 28일 날 확정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몇 가지 사항은 좀 1차 여기서부터 변경된 사항이 몇 개 있죠. 그 확정되고 난 뒤에 4월 달에 본격적으로 새로운 교재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루베리가 이번에 오복무감 플러스 두릅과 블루베리가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블루베리는 원데이 특강에서 간단하게 문제 푸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확정되고 난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디 복분자 무화과 감귤은 핵심적으로 어떻게 작물을 평가하지 하는 그 포인트만 알면 쉽게 해결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오디는 오미자의 오빠기 때문에 오미자의 미는 미터 미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미터 미자이기 때문에 1m 기준으로 하는 것이 평가 방법이다. 그래서 폐율도 평수 미평하고 똑같죠. 평수 미평하고 똑같다. 다만 용어가 평년 수확량 대신에 평년 결실수를 쓴다 하는 부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례도 사항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표본주가 6주다 하는 것은 이렇게 넷, 다섯, 6주가 있으면 여기서 어떻게 평가하냐면 가장 긴 결과모지를 3개를 이렇게 추립니다. 3개를 해서 여기서 2m, 1m, 뭐 3m, 그래서 6m고 플러스 6개 다 합이 36m를 하는 것은 그죠? 6에서 한 7m 정도 계략적으로 된다 하고 되는 과수원이다 이거죠. 그래서 기준이 중요하다. 요거는 기준이 중요하다. 기준이 뭐냐 했을 때 오디 나무가 있을 때 뽕나무죠. 뽕나무 같은 경우는 한 나무에 1m에 몇 개가 달려 있는지를 가지고 평가를 한다. 그것만 알면 이 부분은 쉽게 해결될 수가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복분자에서는 경작불능복을 취급하는 유일한 품목이죠. 그래서 경복궁이다 해서 경작불능보험금은 복분자가 오케이다. 복분자가 있다. 이렇게 해서 제가 팁을 드렸죠. 경작불능보험금은 복분자가 오케이다. 이렇게 글자로서 정확하게 해놓으면 될 것 같다. 자, 복분자에서는 이게 아주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고 개념 정리를 다시 한번 하면 좋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분자의 핵심이 뭐냐라고 했을 때 복분자는 이렇게 힘이 좋단 말이죠. 힘이 좋기 때문에 수정불량이 생긴다. 수정불량은 자연적으로 수정불량률이 15%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업무방법서에 보면 이 자연의 법칙이죠. 7%인 거와 15%인 것이 많단 말이죠. 7%는 논작물에서 표본조사 시 로스율 7%, 그 다음에 적과전 품목에서도 태풍이 불었을 때 낙과조사만 하더라 이거지. 왜? 달려있는 착과 피해는 7%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계를 적용하죠. 그 다음에 15%도 경작불능보험금에서, 그 다음에 할 때도 수확 불능이죠.
수학 불능을 할 때도 플러스 15%를 더해주면 되죠. 그래서 15%가 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15%를 제가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의 법칙이 7%와 15%가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복분자도 특별한 건 없다. 다만 우리가 어려워 보인다. 용어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피해율을 구할 때는 이렇게 평수미평을 하면 됩니다. 평수미평이더라. 여기서 자연수정 불량률은 보상해 주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바뀌죠. 이렇게 해서 평. 수확량을 어떻게 하냐면 기 마이너스 수를 한단 말이죠. 네, 똑같은 공식입니다. 수확량이라고 하는 이 부분, 수확량은 기준 살아있는 결과모지수, 기는 기준 살아있는 결과모지수, 그죠? 기준 살아있는 결과모지수를 기라고 하자. 그 다음에 수정불량 환산계수는, 환산고사 결과모지수는 그 중에서 자연수정된 것을 빼주겠다는 거죠. 요 개념만 이해하면 문제를 푸는데 큰 문제가 없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다만 이게 수학 개시 전에는 종합위험이었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는 태우라고 하는 태풍, 강풍, 우박, 태풍, 강풍, 우박이라고 하는 태우라고 하는 담보만 되다 보니까 여기서 고사된 것, 그 다음에 특정 위험일 때 고사된 것에서 고사 결과 모지수를 찾아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A라고 하죠. 평년 결과 모지수에서 여기서 찾은 것을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온 것을 B. 즉 다시 말씀드리면 고사된 것이 몇 주지 하는 부분, 요거죠. 요게 고사된 거죠.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을 체크하니까 고사된 걸 파악을 했고, 미보상 감수량은 항상 빼줘야 돼. 그러니까 A 값을 구하는 이 문제가 시험에 많이 나왔었고, 또는 수학 전에 사고가 없을 때는 별도로 구하면 되지만 수학 전에도 사고가 있었고 수학 이후에도 사고가 있었다면 이렇게 평년 결과 모지수는 공통분모고 죽은 놈 고사 결과 모지수와 B 요 일대 B에 해당될 때 고사 결과 구해서 하면 된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걸 제가 고민하다가 스토리로 암기하자. 그래서 복분자가 힘이 좋으니까 사고를 쳤다. 그래서 복분자는 감옥에 간다. 감옥에 가서 장기수가 된다. 장기수. 그래서 기수가 이 수확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기를 쓰죠. 나는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인생을 포기한다. 그래서 장기수의 기수가 이 수확량에 들어가는 거고, 기준 살아있는 결과모지수와 나는 포기한다. 그래서 포기한다는 것이 포기를 가지고 조사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힘이 넘치기 때문에 표본구간 하나면 이렇게 해서 전후에 두 포기씩 다시 조사합니다. 그래서 한 표본 주다고 하는 것은 표본 구간은 5개를 조사하게 된다. 그것만 알고 있으면 큰 문제가 없다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쭉 정리를 어려워 보이지만 이런 부분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이제 헷갈리는 게 종합위험에서 과실손해를 실시한 경우의 기준은 기수가 기준이 되고 아닐 경우에는 평년 결과 모지수다. 요것만 해서 계산을 해버리면 이 부분도 문제 풀면서 해버리면 된다. 그래서 이 식을 다 암기하지 마시고 미보상 고사 결과 모지수도 식이 복잡해 보이지만 아니죠. 이것도 평수 곱하기 미보상 비율과 똑같은 공식입니다. 다만 평년 결과 모지수 7개고 기수가 이 수확량이다 보니까 약간 복잡해 보일 뿐이지 똑같은 공식이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복분자를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무화과 부분. 자, 무화과 부분은 사고 전에는 7월 31일 이전의 사고일 경우에는 평수미평을 쓴다. 그죠? 평수미평을 쓰고 8월 이후에는 그것이 이게 30%다 했을 때 남은 70%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걸 말로서 나타내니까 100% 마이너스 수학전 사고 피해율,
수학전이니까 이게 30% 빼는 거죠. 70%다 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100%가 1이니까 1 마이너스 수학전 사고 폐율을 한다. 이렇게 해서 일수 잔결이다. 이렇게 암기하시고, 이 암기의 핵심은 이거는 과거죠. 과거의 이 과수원에는 수학전의 피해가 30%를 받았다면 나머지 70%에 대해서 해주겠다는 게 이 뜻이잖아요. 그죠? 과거, 그 다음에 얼마나 남아있지 하는 것은 현재다 이 말이지. 그리고 결과지 폐율은 지금. 모든 것을 이렇게 과거, 남은 것에 대해서 현재, 얼마나 남아있지, 그리고 곱하기 어떤 폐율 조사, 동상이면 동상의 폐율, 감귤에서, 그 다음에 무화과에서는 결과지 폐율. 요렇게 해버리면 정리가 됩니다. 요렇게 보시면 되고, 제일 중요한 게 결과지 폐율이죠. 결과지 폐율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정리를 좀 하자. 결과지 폐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기준 결과지 수는 고사된 것, 그 다음에 미고사된 것 또는 정상이란 말하고 똑같은 말이죠. 미고사되었다는 것은 고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상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바로 이거란 말이죠. 고사 결과의 수를 보상하는 것과 미보상을 함께 해서 처리하자 하는 것은 이건 하나의 룰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대로 지켜주면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면 보상하는 결과지 수가 6개고 미보상이 2개고 그 다음에 정상이 예를 들어서 6개다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온단 말이죠. 그럴 때 잘 보세요. 그러면 아주 쉬워요. 여기서는 고사 결과지 수는 8개가 되겠죠. 그죠? 근데 요걸 갖다가 우리는 6 플러스 2 플러스 보상하는 결과지 수가 6개. 요거는 7개로 할까요? 숫자를 달리하기 위해서 7개다. 그죠? 요렇게 분모를 놓고 그 다음에 분자를 잘 보세요. 그러면 6, 2가 그대로 올라가요. 그러면 6 플러스 2가 그대로 올라오고 플러스 7이 또 올라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착과 폐율입니다. 여기서 들어가야 될 것은 착과 폐율이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보면 착과 폐율을 없으면 0이 되는 거죠. 문제에서 착과 폐율이 언급이 되어 있지 않으면 0이 되는 거고, 착과 폐율이 30%면 0.3, 없으면 0. 마이너스, 이게 중요하죠. 마이너스 미보상에 대해서는 빼주는 것. 요식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걸 계속해서 자기식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틀릴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했던 것은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만 정리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이 부분에서 본인이 또 맞는 답을 또 찾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렵습니다. 틀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제 방식대로 딱딱 대입해서 이렇게 고사 결과의 수를 이렇게 딱 써놓고 그 다음에 정상 미고사를 써놓고 분모에 이렇게 써놓고 분자에는 그대로 올라가야 된다. 그대로. 착과 폐율이 주는 경우와 주지 않은 경우. 주지 않았다면 착과 폐율이 0인 거고 착과 폐율 30%면 착과 폐율을 0.3을 곱해주면 되죠. 그것만 하고 마이너스, 이게 핵심이죠. 다시 미보상을 빼주는, 이것만 정리하시면 된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감귤은 블루베리와 평가 방법이 비슷합니다. 블루베리는 평가 방법이 원데이 특강에서 한번 설명을 했고, 또 우리가 교재가 나오게 되면 한 번 더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수학자에는 콩알만 하다. 콩만 하기 때문에 100% 피해가실만 보고, 분모에는 정상 100%형 피해가실. 이때 100% 피해가실이 뭐냐 했을 때는 착과된 것 중에서 100% 피해가실, 낙과된 것 중에서 보상하는 제로 낙과된 것. 낙과가 됐으면 100% 피해죠. 근데 보상하는 제다. 나머지 30% 50%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정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실손해비율을 제일 중요한 것은 전부다 해서 A 플러스 B 곱하기 0.5, 이게 중요하죠. 0.5라고 하는 것은 규격, 이렇게 있으면 감귤을 갖다가 보면 규격 이 안에 들어오는 것은 규격 내고, 너무 크거나 너무 적었을 땐 규격 등급 외가 되죠. 이게 이제 등급이고, 이게 등급 내가 되고, 등급 내.
요거는 등급 외가 되죠. 요렇게 보시면 등급 외에서 50% 기준. 요거만 알면 문제가 없다. 그 다음 미보상 비율이 각각 다를 경우, 이게 중요하죠. 요럴 경우에 제가 설명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요 부분은 다시 한번 총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다시 한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귤에서 가장 온주 밀감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라고 했을 때 수확 개시 전에 미보상 비율이 10%이고 그 다음에 과실손해 할 때는 미보상 비율이 15%일 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감귤할 때는 미보상 비율을 한 번만 적용한다. 한 번만 적용한다. 이게 가장 핵심이란 말이야. 그렇게 보니까 요때의 부분에서 우리는 많이 헷갈린다. 그래서 이때의 피해율은 어떻게 하느냐 했을 때 알파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베타, 이 전체에 대해서 곱하기 1 마이너스 큰값 0.15 이렇게 한단 말이죠. 여기에 미보상 비율 적용됐기 때문에 이 값이 뭐냐 이것만 해결하면 된다는 거죠. 수확 개시 전에 이것이 피해율이 100개 중에서 100% 피해가 30개 되면 30% 피해죠. 30% 곱하기 미보상 10%니까 1-0.1 해서 27%가 나올 거란 말이죠. 이때 이 알파 값이 뭐냐? 이 알파 값은 27%가 아니고 바로 30%. 미보상을 적용하기 전에 요거. 그래서 0.3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니까 0.7 곱하기 베타. 과실손해보험도 마찬가지죠. 요것도 100개 중에서 40개가 해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 1-0.15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40% 이것이 40%다 말이에요. 40%는 40% 미보상 비율 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0.4% 곱하기 0.85 하면 이것이 34% 나오죠. 이럴 때 계산 방법은 요 전에 미보상 전의 값 30%, 미보상 비율 전에 40%, 그래서 0.4 이 전체에 대해서 곱하기 0.85가 되겠죠. 그죠? 한 번만 적용한다. 요렇게 구하는 것이 피해율을 구하는, 수확 전의 피해도 있고 과실손해 피해가 있을 때 미보상 비율이 다를 때 요렇게 하는 것이 출제 유력이고 중요한 포인트다. 요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요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추가 보장은 주계약 피해율에 대해서 10%. 그죠? 동상의 피해율은 절대값 가주자 해서 절가주자 이렇게 해서 절대값을 사용한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동상의 과실피해율로 특약이들 가입했다면 과거죠. 과거, 현재 똑같습니다. 지금 동상의 피해율 하는 거죠. 미보상 비율을 적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사고 피해율을 쓰는 이유가 미보상 비율을 적용했기 때문에 이거는 주계약 피해율이 아니다. 그죠? 주계약 피해율에서 미보상 비율을 반영하지 않은 값을 하는 이유는 딱 한 번 적용하자. 딱 한 번 미보상 비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여기서 미보상 비율을 적용했기 때문에 이거는 미보상 비율을 적용하지 않은 값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잘 틀리는 게 바로 이거죠. 기준일자 선정 시 기준일자는 사고 발생 일자가 예를 들어서 복분자 같은 경우에 기출이죠. 사고 발생 일자는 6월 9일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평가사가 수학 진도에 대해서 6월 10일이다 이렇게 했을 때는 이것이 확정돼요. 이것은 중요하다. 왜? 평가사 농지 상태를 보고서 결정한 그 값을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이 부분도 이제 결실 완료다. 이런 부분들 결실 완료. OD일 때 이런 부분들만 체크하시고 특이한 것만 체크하시면 우리는 뭐 5점 정도 가로넣기에 대해서 우리는 실수하지 않을 수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새롭게 바뀐 교재를 가지고 제가 충분할 거고 이거는 전부 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표본주 할 때 이렇게 쭉 보시면 제가 설명드린 기본 거 가지고 최소 3주, 그 다음에 과실할 때는 2주, 이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체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3개 가로넣기, 가장 긴 결과모지 3개 제가 체크하는 거 중심으로 해서 잘 보시면 이 부분도 그닥 어렵지가 않을 수 있다 하는 부분이고, 과실손해할 때는 최소 2주 이상 중요하죠. 그 다음에 주지, 얼라주지, 아주지라고 합니다. 아주지는 얼라주지, 액이죠. 얼라주지라고 우리는 기억해 놓습니다. 얼라주지는 아다, 액이 아주지. 이렇게 해서 1개에서 3개를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고 쭉쭉 이거는 소설책 읽듯이 읽으면서 이 부분을 정리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특별한 사항 없이 이 부분은 정리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이고, 이것도 평수 미평으로 하되 다만 용어만 결실수다 하는 부분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쉽습니다. 쭉 읽어보시면 복잡해 보여도 제가 설명한 것만 잘 이렇게 정리하시면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108페이지. 자, 수학기 잔존 비율은 지금 2025년 2월 28일 기준으로는 이것이 그대로 바뀌지 않았지만 이게 좀 바뀔 것 같아요. 변경 가능성이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확정되고 난 뒤에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이게 확정될 수도 있고 약관처럼 변경해서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예단할 필요 없이 그냥 이번 말에 확정이 되면 그때 그것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확정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의문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게 나와도 우리는 그 기준으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제가 강의를 다시 할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복분자에는 수정 완료, 그죠? 복분자는 워낙 수정을 잘합니다. 수정 완료 후 이런 시기에서 좀 특별한 부분은 잘 체크해 놓으셨다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자, 시험 문제가 이제 50% 피해 과실, 80% 피해 과실, 100% 피해 과실, 이렇게 시험 문제를 잘 안 주고 요거 주죠. 일반 시장에 출하할 때 정상 과실의 비율이 50% 정도니까 50%용. 그래서 이 지문, 일반 시장에 출하가 불가능하나 가공용으로 공부될 수 있는 품질 과실, 판매율 무관하죠. 이 주스를 사용할 수 있어요. 주스. 그게 이렇게 나왔을 때는 80%형이다. 요걸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요거일 때는 100%형 피해 과실이다. 요렇게 해서 한 번만 봐놓으면 이 문제는 풀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시험에 나왔죠. 요거는 10점으로 시험 나왔어요. 10점으로. 공식. 그러니까 우리는 공식이 이게 나온 것은 중요하다. 수학기 잔존비는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래서 온주밀감과 그 다음 무화과, 그 다음에 복분자, 또 하나가 이제 블루베리
블루베리까지 해서 요 수학 일자별 자녀 수학량 비율 이렇게 정확하게 공부를 해 두셔야 된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요거는 문제 풀면서 자기 개념 정리를 한번 하시고요. 요거는 결코 어렵지 않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자연수정 불량률은 15% 확정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분자 무화과도 이제 8월 이후에는 일수잔결이다. 이렇게 체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핵심 문제에서는 이제 여러분이 이제 풀어보시고, 제가 유의할 건 한 3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시간과의 싸움에 시간을 줄이자. 시간 줄이기가 핵심이다. 이게 핵심이란 말이죠. 자, 이 무화과 분목에 대해서 우리는 수학전 사고 피해를 주었단 말이죠. 주면 실제로 이 값이 요걸 계산해 보면 평해서 피해를 구해버리면 이게 17.5% 나올 거예요. 17.5%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 여러분들은 이걸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걸 사용해야 돼요. 수학전 사고 피해를 제시한 걸 사용해야 된다. 물론 이직에서 복수 정답 처리를 해주긴 했지만 이것이 정답이다 이게. 그래서 이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예 하지 마세요. 그래서 수학전 사고 피해를 주었으면 이거로 해서 계산을 하면 된다. 자, 결과지 피해율 나오죠. 결과지 피해율도 보상하는 고사 결과 무죄수, 미보상 결과지수. 그러니까 12분의 12 더하기 8개 플러스 정상 20개. 자, 분모 그대로 올라갑니다. 12 더하기 8개 그대로 올라갔죠. 플러스 요 20개 그대로 올라가고 착과 피해율 한번 볼까요? 착과 피해율이 없잖아요. 여기서 문제 착과 피해가 없기 때문에 0이에요. 0. 마이너스 미보상 8을 빼주면 되죠. 이 식을 잘 봐야 돼. 그죠? 이 식을 잘 봐야 돼요. 착과 피해가 30%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실수가 없다. 자, 피해율은 수학전 사고 피해율 플러스 그 다음에 특정 유형이죠. 이게 잘 틀리기 쉬워. 피해율은 수학전의 피해율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수학 이후에 피해율을 특정 위험일 때 피해율은 14.18을 가져오는 거죠. 두 개 A 플러스 B를 해줘야 이 문제가 이상했다. 이건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또 나올 수가 있다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봉무감 플러스 블루베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되도록이면 8월 말까지 제가 이때 끝내고 3월 말까지 끝내고 4월 달부터는 새로운 교재를 좀 하기 위해서 지금 진도를 약간 빠르게 나오고 있지만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예,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